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7일 월요일이고요. 네, 짠, 반갑습니다. 네, 7월 27일 월요일이고 오늘 굉장히 얼굴 깔끔해 보인다, 그죠? 오늘은 화면빨이 잘 받은 것 같은데, 그지 않아요? 내가 봐도 오늘은 좀 잘생겼는데, 네, 잘생긴 모습 보고 싶다면 유튜브로 빨리 오세요. 이런 날 많지 않아. 네, 이런 날 많지 않아요. 자, 어쨌든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저게 잘생긴 거야? 그러면 평생 어땠다는 거야? 네. 평생 이상했다. 네. 출석 먼저 부를게요. 자, 쌍둥이님 어서 오시고요. 청가람님 반갑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블랙스완님, 소니아 진나님 어서 오시고요. 네. 마음을 더하다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게스트분들 지금 막 이동하시던데, 네, 유튜브로 오시는 건가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수담penguin님 반갑습니다. 건물주 대구파님 어서 오세요. 건물주 대구파님 1등이셨네요. 1빠 축하합니다. 행복한 뜨은기님 어서 오시고요. MNS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오시고 그 다음에 JH 최님. 네, 오늘 최씨들 많다. 네, 저도 최씨고. 네, 건물주 대고파님도 최씨고. 네, 여기 JH님도 최씨고. 좋아! 우리가 장악을 하자. 자, 최씨들 다 모여. 네, 어, 뭐, 성씨가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괜히 반갑죠? 같은 성씨 만나면. 네. 자, 이지카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 그러세요? 네. 투머치 오프님. 저도 경주 최씨예요. 어디 가면 모여야 되겠는데? 블랙스완님 와이프도 경주 최씨고요. 자, 좋아,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요, 내가 아는 사람의 친구도 경주 최씨고요. 네. 우리 아이의 친구네 부모님, 뭐, 이런 거. 네. 그래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다리 3개 정도만 건너면은 다 나오지. 좋아요. 그렇게 똘똘 뭉치는 거야.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연결고리를 자꾸 만들려는 거 있잖아요. 네, 연결고리 자꾸 만들려는 거. 네, 그런 거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 처음에 딱 그 소개팅을 한다거나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이렇게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좀 어색하죠. 어색할 때 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뭐예요? 뭐 취미가 뭐예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 한가할 때 뭐예요? 근데 이런 거 물어보지 마요.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독서 아니면 음악 감상이잖아. 안 그래?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소개팅이나 뭐 중매 선짜리에 나갔어요. 상대방이 물어봐요. 저기 취미가 뭐세요? 그러면은 네 저는 독서라거나 네 음악을 듣습니다. 오늘은 베토벤을 듣고 왔죠? 네, 확 진짜 때려버려 그냥. 무슨 절대 그런 거 없죠? 맨날 그냥 집에서 퍼져가지고 그냥 네 그냥 양푼에다가 밥 비벼 갖고 먹으면서 네 트로트 뽕짝 듣고 네 깔깔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수영 스키 네, 조금 고차원적으로 나가요. 뭐, 나는 뭐라 그러지? 스카이다이빙 좋아합니다. 뭐, 전혀 따라오지 못할 만한 거. 와, 그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네. 근데 요즘에는 많이들 이제 저거 하긴 했더라. 이제 증권방송 보기가 취미예요.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뭐 결혼하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자 아무튼 그런 것들 속에서 공통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애들은 이제 솔직해가지고 뭐 이제 뭐 게임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뭐요? 그 SNS 하기라든지 뭐 사진 찍기 먹을 거 뭐 먹는데 맛집 찾아다니기 뭐 이런 것들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쁘지 요즘 애들이 많이 솔직해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옛날 사람들이 많이 숨기고 그런 게 많았죠. 꽁 해가지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바뀌어야지.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평균 연령대가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까지 이렇게 평균 연령이잖아요. 더 젊은 분도 있고 더 나이 드신 분도 있겠지만 평균 연령이 그 정도면은 그냥 저의 생각 가치관과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많이들 이제 벗어나자 이겠죠. 그래서 공통점 찾읍시다. 네, 경주채 씨 좋아. 네. 나 아는 사람들 경주채 씨야. 이거 하나만 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파도 타는 취미가 있어 서핑하세요? 좋아요. 서핑도 괜찮아요. 근데 수영 잘 하셔야 되는데 서핑. 정민님 반가워요. 그 다음에 선한사업가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추석 조금만 더 불러올게요. 항상 플러스님, 백조부자님 이렇게 다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명숙님도 어서 오세요. 제가 강의에 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 하나 들은 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 이영건 박사님이라고 아시죠? 예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강사 중에 한 명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SK증권에 다니기도 했었고 그분이 이제 SK증권의 임원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뭐 그것도 연결고리지 뭐 이렇게 딱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주식의 파도 네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좀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아침형 인간이 될 때 정말 좀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게 뭐 4시 옛날에 그 MBN 방송국에 나갈 때는 첫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거의 2시 반, 3시 전에 무조건 일어났어야 돼서 근데 정말 힘들긴 했는데 그때 힘이 됐었던 강의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아침형 인간이 되면 좋은 게 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은 뭐가 좋으냐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아무도 없는 새벽, 깜깜한 새벽이에요. 아무도 없어. 특히 겨울 때 더 그래. 아무도 없어. 주변이 조용합니다. 여름엔 좀 그렇긴 해요. 여름에는 뭐 늦게까지 술 드신 분이 많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제 한 3, 4시, 4시, 5시 요쯤 되면은요. 겨울에는 깜깜하거든요. 깜깜하면 정말 주변이 조용하고 이렇게 스탠드 하나 딱 켜놓고 일하기 시작하면요. 집중이 엄청 잘 됩니다. 네. 엄청 잘 돼요. 집중이 엄청 잘 되면서 이 1시간, 2시간 일하는 분량 뽑아내는 게 집중이 빡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업무를 수행해내더라고요. 나는 그게 정말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이다. 이거는 진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의 일을 정리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그때 다 하고 원고도 아침에 새벽에 쓰면 정말 잘 써지고 막 그랬었죠.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출근 시간이 단축된다. 이게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새벽 차 타신 분들은 첫 차 타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누워서 갑니다. 지하철에서 누워서 가도 돼요. 진짜로 그냥 어제 술 많이 먹고 누워서 오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워서 가실 수 있을 정도로 자리가 너무나 널널합니다. 네. 그냥 우리가 그 출근 시간에 가면은 막 찡겨가지고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근데 이렇게 그냥 탁 편에 앉아가지고 책도 보고, 네. 음악도 듣고, 그 다음에 뭐 게임도 하고, 뭐, 아니면 잠도 자도 되고요. 네. 아주 편안하게 잘 가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너무나 좋게 한대요.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새벽에 출근을 딱 해서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내가 1등이 항상. 왜냐면은 첫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국 PD 밤샘 하는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항상 첫 번째죠. 그 첫 번째 딱 출근해가지고 딱 있으면은 저는 방송할 때 PD나 작가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게 방송 빵꾸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막 임박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거의 대부분 1시간 전이나 아무리 늦어도 30분 전에 도착해 놓거든요. 그래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 너무나 좋아해. 그리고 방송도 잘하죠. 네.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는 스타일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있으면은요. 그 당시에 뭐 거기 이제 대표이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회사 관계자들, 임원들 이렇게 보면서 뭐 정말 부지런하시다. 정말 열심히 하신다. 정말 성공하실 분이다. 정말 잘하신다. 사실 나의 능력이 거기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아침형 인간의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볼 때 아침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형 인간은 저녁 시간을 쪼개가지고 막 하는 건데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도 한잔 마셔야 되고 회식도 가야 되고 뭐 야근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사건들이 저녁에 많이 생겨요. 새벽에 만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야 우리 새벽에 만나서 술 한잔 하자. 그 미친 거야. 그렇잖아요. 야 3시에 만나. 새벽 3시에 만나. 오늘 한잔 해야지. 네. 이거 안 좋잖아요. 그죠? 기분 항상 좋아요 저는. 그래서 오후에 있는 변수는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시황 정리하고 그 다음에 차트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어떤 거 볼까 이런 거 보면은 집중이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좀 힘드실 거래요. 네. 처음에 좀 힘드실 건데 그래도 일어나서 한 번씩 해보시면 기분 좋아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좋아요. 그러면 오늘 방송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할 거냐면, 짜잔.
1번. 오늘 이제 사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려야 돼요. 시장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려야 되는데, 종목을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우리가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잠깐만요. 강아지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강아지, 이 강아지들 그냥, 네. 근데 짖진 않아. 이놈이 뭔가 좀 눈치를 챘어, 오늘. 눈치를 채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아까 제가 닭가슴살을 조금 삶아서 이렇게 줬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더 있나 하고 왔다 갔다 자꾸 하고 있어. 자, 일단 무시하고요. 자, 오늘 일단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좀 해볼 만한 내용은 뭐냐면, 네, 어서 오세요. 네, 어, 경기 민감주, 그죠?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경기 민감주 플러스, 예, 플러스 뭐 하면 되죠? 외국인 매수. 자, 이게 사실 오늘 가장 핵심이에요. 지난 그 야간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지난 주말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 내용들 좀 보게 되면은요,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시장이 조금 애매했다 이거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조금 이상해. 시장은 하락을 하는데,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는데,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시장이 무조건 잘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금요일날 모양새 한번 볼게요. 잘 봐요. 봐보세요. 네, 지난 금요일 모양새 제가 이거 직접 보여드리면 말씀드렸죠. 차트상의 모양새를 보게 되면요, 이거는 쭉 떨어져서 쾅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이 상황이라면 대체적으로 뭐 양봉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좀 가져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추가 하락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속임수 패턴이 나왔을 경우에 장중에 한번 밀어줘서 움직임들을 이렇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리거나, 요 내용들이 나타나야지 되는데, 이 내용들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이런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부분이라면, 네, 괜찮아요. 일찍 오셔도 늦게 오셔도 괜찮아요. 녹화 방송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시장이 지금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가지 않았어. 밀려야 되는데 밀리지 않았어. 이 부분이죠. 왜 그랬을까를 살펴봤더니 외국인 매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 매수. 외국인 매수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아랍 글씨 아니야. 아랍 글씨 아니야. 외국인 매수. 아시겠죠? 네. 이게 성투사체예요. 이제 다 읽을 줄 알아야지 뭐. 이 번역기 돌리면 다 나옵니다. 네. 외국인 뻥인 건 알죠? 네, 진짜 번역기 돌리다 막 팝하고 부른다 막 그러지 마. 네. 아무튼 외국인 매수예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있으면 도대체 이게 뭔데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외국인 매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외국인의 수급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외국인 매수의 이야기, 시장이 안 좋아도 또 오늘 외국인 매수 들어온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광전자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광전자, 이게 오늘 상한가 기록했어요. 상한가 기록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얘가 도대체 왜 올라갔냐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일제약이 하한가를 갔어요. 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다. 뭘 또 보복 조치를 뭘 또 하겠다는 거야. 우리도 하자. 네. 그래서 외국 테마주가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진짜 이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죠?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규제, 이거 가지 맙시다. 네. 근데 뭐 일본 쪽과 연결이 되시거나 또는 일본에 뭔가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좀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너무 얘네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세계 문화유산 그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어쨌건 네, 그런 부분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보려고 한 게 아니죠. 그래서 광전자 호재 공시 없이, 별다른 호재 공시 없이 상한가로 치솟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저 얘기가 있었어요.
그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어디 갔지? 자사주 뭐 조금 산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봤는데 어디였는지 모르겠다. 네. 한 줄 써 있었는데 뭐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서 뭐 중요한 하여튼 이슈는 없었어요. 그냥 중요한 이슈는 없었고요. 중요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잘 보세요.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일단 터졌죠. 첫 번째 거래량의 첫 번째 경험. 네,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경험. 근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가 유료 방송에서 설명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종목이다. 오늘 말씀드렸던 건가? 어제 말씀드렸던 건가? 모르겠네. 요거는 패턴적인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기에 예, 매매를 하기에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그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 물론 나는 가지고 있어요. 왜냐 나는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있어요. 저는 계좌에 들어 있는데 이 패턴을 좀 보게 되시면은 그냥 하락세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는 경우들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튀는가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갭 상승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자리가 팔아 먹어야 될 자리냐 아니냐를 검토하시면 되거든요. 자, 저항에 대한 부분들은 2200원대에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이 종목의 분봉을 잘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21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빵 치고 올라가서 2300원대. 그 이후에 내려온 자리가 2250원. 그럼 보세요. 이제 이 종목이 왜 상한가를 들어갔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갭 상승해서요. 2200원이 저항이라고 했죠. 네. 근데 요 놈이 여기서 빵 치고 올라가서 강하게 뛰었단 말이에요.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자리가 여기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항이라는 게 있죠. 예, 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빵 튀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 상황이. 그럼 이게 뭐예요? 저항을 돌파하면서 지지로 만들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아, 오늘은 조금 더 보유해도 되겠구나. 그 얘기를 좀 해드린 거죠. 오늘. 네. 아침 시황 이럴 때 이 얘기를 좀 해드린 거고, 포지션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위에 꼬리를 달고 길게 내려와 버렸다. 그러면은 이게 사자 이빨에 대한 포인트, 즉, 이 주가가 밀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상황이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빵빵 치고 나간다면 단기적 상승을 통해 가지고 뭐가 나올까요? 네. 그냥 팔아먹는 위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든 추가 상승이 나타나든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뭐 어떤 관점을 봐야 되냐면 특별한 이슈나 재료가 없이 상승했기 때문에 매물이 내일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내일 정도 이제 이 매물대에 진입하는 모습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일 갭 상승해서 또는 점 상한가 찍고 막 치고 나간다 이런 부분 아니면요 거의 내일 대부분이 내일은 차익 실현 들어가시면 그냥 깔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나는 장기적으로 그냥 보유할래. 뭐 성투다 너도 안 팔 거잖아. 네, 저도 안 팔 거예요. 저도 안 팔 건데 너도 안 팔 거니까 나는 그냥 계속 보유하려 그런다면 위치는 2200원이 기준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간단하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패턴들은 우리가 분봉을 체크하면서 어디가 지지선인지 어디가 저항선인지를 가지고서 대응을 좀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야 지금 내가 팔을까 말까 이런 부분들 고민하시는 것들은 항상 그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처음에 나오는 위치인가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가지 않고 밀렸을 때 어떻게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네. 뭐 그런 부분이고 아까 애국주 나왔으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채팅에다가 슬쩍 올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뉴스에 나온 애국주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거 뭐 전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종목 의뢰를 받아가지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있네. 기세 꺾인 신풍제약, 신일제약. 그래서 이걸 잠깐 벌겠다 이 얘기지, 내 말은. 네. 아시죠? 네. 뭔지. 신일제약을 한번 봐드릴 거예요. 오늘 하한가인데,
자, 보통은 이제 이런 하한가는 잘 안 나오지. 그죠? 이런 하한가는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점 하한가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하한가가 나왔을 때는요, 어디 보자. 그냥 아침에 잠깐 나오고서, 하는 순간에 죽어버렸을 거예요. 하는 순간에. 하는 순간, 네, 수아님은 요거 하고 나서 답변 드릴게요. 하는 순간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팔지를 못하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종목들은 현재가 조회를 먼저 살펴보세요. 어떻게 될 것인가? 150만 주야. 150만 주면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를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됐을까? 고평가란 이야기죠.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고평가야. 나 매도를 하고 싶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럴 때는 대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분이 더럽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면 그 추가 하락이 나타나죠.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예요. 네. 신풍제약도 오늘 하한가 떨어졌죠.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위험 딱지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딱지, 위험 딱지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매도에 대한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친절하게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알려줘요. 네. 아주 친절하게 매도 타이밍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봤던 신일제약처럼 매도 타이밍을 안 알려주면 기분이 더럽죠. 근데 이런 종목도 상한가를 이렇게 빵빵빵빵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위쪽에 대한 수익을 조금 뭐라 그럴까 반납한다? 네. 그런 정도로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위쪽에 대한 수익을 반납하는 구조 이후에는 네, 다시 어느 정도의 매도에 대한 포인트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너무 걱정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매수했냐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따라갔는지 아니면 밑에서 사가지고 이 정도 수익을 갖고 있는지. 수익을 조금 까먹는 것은 네,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전혀 네, 생각지 못한 단계에서 주가가 하락을 한 거죠. 다 같이 밀렸다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밀렸기 때문에 신일제약, 신풍제약이 지금 주가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오늘 하한가, 그 다음에 뭐 SK 디스커버리라든지 SK 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그래서 뭐 지금 얘네들 도대체 왜 빠지는 건데 네, 왜 빠지는 건데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네, 사실은 답이 없죠. 답이 없고 보통은 요 정도라면 다음날 하락하고 나서 물량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파시거나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신의제하고 신풍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업황이 저거 아닙니까?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 누리고 있죠. 얘 신일제약이. 얘 봐보자. 이제 얘가 신풍제약은 우리가 말라리아 치료제 쪽을 알고 있잖아요. 신일제약도 비슷한 거 아니었던가? 얘가 지금 그죠? 얘는 뭐예요? 오너 일가가 주식을 대량 매도해서 빠졌다. 오너 일가의 매도 때문이다. 이겁니까? 거래 정지 첫날 요거 때문에 주가가 급상승한 이후에 오너 일가가 대량으로 매도했다. 요것 때문에 빠졌다고? 투자 경고였고 근데 오너가 팔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 텐데. 네. 염증 치료제 맞네. 여기 덱사메타손 이게 오너 일가가 매도를 해가지고 다 빠져있는 이게 급락하는 경우는 되지 않아요. 물론 오너가 팔아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있어요. 오너가 팔았어? 그러면 이게 회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뭐 회사가 이렇게 못 믿을 만한 회사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사장님이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주식 팔면 안 되잖아요. 자기 건데 내 회사 주식을 내가 팔고 있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당연히 안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팔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깨지는 거죠. 뭐야, 사장도 파는 거야? 회장도 파는 거야? 그 위에서 아닌 거 아니야? 운영자란다. 임원진까지도 팔 정도의 회사라면 이 회사는 기대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앞서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요건 것 같다는 얘기죠. 이 덱사메타손. 이 덱사메타손이 지금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풍제약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묶어서 빠진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 뭐 백신 이런 부분들은 등락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많이 올라왔다라면 거기에서 좀 빠지는 부분들이 이유 없이 나오는 거죠. 이유 없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저런 거 이후에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량을 줄 거예요. 그냥 점 하나로 떨어질 만한 이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물량이 나올 때 비중을 정리하거나, 지금은 경고 딱지만 붙었고 위험에 붙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대응하시거나, 뭐 일단 많이 먹었으면 네, 좀 팔아야죠. 보통 이제 이런 날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좀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지 같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풍제약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고는 어떻게 맞을 것이다라는 그런 위험도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상한가 맞고 다음날 이제 우리 블랙스와님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상한가를 맞고 난 다음날 바로 갭을 메우거나 떨어지는 종목을 매도를 못하면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느냐? 어떤 느낌일까 이게? 네.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이게 상한가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밀렸다 이거죠. 이렇게 밀렸어. 음봉으로 밀렸어요. 그 다음에 더 떨어져. 이런 느낌이겠죠? 네. 상한가를 간 다음날 갭을 다 메꾸고 떨어져. 그 다음에 더 하락해.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매도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관점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관점들이잖아요. 이런 관점들. 네. 야, 어디 갔어? 이런 관점들이죠. 상한가 이후에 상승폭이 둔화가 되면서 이렇게 이런 자리들.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왔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아직 수익 중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제 상한가가 나왔으면 뭐 보통 수익이 아닐 테니까 수익 중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은 지속성이 있어요. 왜냐면 급등 이후에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지속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다음번 지지선까지 밀리게 돼요. 그 지지선이 이렇게 진행이 되든 이렇게 진행이 되든 거기에 맞춰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 종목이 연속성이 있겠느냐,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정말 완전히 뭐 바닥이 저 밑에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여기서는 일단 주가가 떨어졌다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주가가 급등 이후에 하락을 했다. 하나만 잠글까? 네, 좀 부담스럽죠. 털도 없는데, 가슴에 이렇게 털이 있으면 털도 없는데 좀 부담스럽지? 네. 자, 주가가 급등 이후에 하락을 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이 뭐냐면, 네, 고려할 사항이 뭐예요? 지지선이 어디에 있는가. 네, 이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급등 이후에 하락을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되죠? 급등 이후에 하락을 하면 추가 하락을 계속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끄집어 내리려고 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위에서 밀었어. 그리고 계속 끌어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어디까지요? 지지선까지. 거기까지 하면 테스트 할래? 이런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요. 쭉쭉쭉쭉쭉쭉 떨어집니다. 이것은 투자 심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급등을 했어. 수익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죠. 보세요. 네. 자, 상한가. 그러면 상한가 갔네? 갭 상승했어. 와, 더 갈 것 같아. 매수를 했어요. 그럼 이 기대감이 뭐냐면요,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겠고, 현재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 더 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매수가 막 몰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 이렇게 하락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까먹을까봐 무서워서 매도를 하게 되고요. 수익이 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손실이 커질까봐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급등에 대한 부분들을 매도로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주가의 하락으로 연결돼서 언제까지요? 받아주는 세력이 나올 때까지, 좀 이상한 자리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리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급등 이후에 하락을 하게 되면 추가 하락을 계속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락 이후에 지지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이게 얼마나 더 하락할까를 아실 수가 있겠죠? 네. 간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음봉, 뭔가 안 좋은 분위기 첫 번째 나올 때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팔게 되면 다음번 지지선 아래쪽까지 쭉 밀렸을 때 요거 다 건더기, 예, 여기까지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밑에서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는 순간 신경 못 썼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지선이 여기서 형성되어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보다 여기가 내려서 지지 받고 나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더 떨어지더라도 그냥 냅두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올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를 지나쳐 왔다라면 지지선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선 반등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 위쪽이라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네,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 것보다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익률이 조금 반납됐더라도 차익 실현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네. 항상 이 종목이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떨어지고 있는 주식인데 계속 갖고 가야 될까요?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겠죠. 네. 상한가에 대한 어떤 상승폭 그런 것들을 내가 수익 난 것을 어느 정도 반납했다.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디스커버리들 보시면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게 느낌상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이 내용은요, 이게 하락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락이 아니에요. 주가의 하락에 대한 낙폭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이 이야기를 좀 잘 보세요. 급등주 매매 기법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해드리지 않았나요? 네. 급등주 매매. 급등주 매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준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5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5일 이동 평균선이요. 그래서 5일 이동 평균선이 깨질 것이냐 안 깨질 것이냐를 가지고서 결정을 봐야 돼요. 주가가 위쪽에서 변동이 있더라도요 5일 이동 평균선 위쪽에서 개새끼가 네. 야! 저 새끼 아까부터 계속 저래. 네. 5일 이동평균 위쪽에서 네, 유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탈이 되면요.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계속 보유하시는 거예요.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뭐 계속 보유하시는 거. 왜? 기준선. 이때도 제가 그때 TV 방송에서 진단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냅두세요. 네. 냅두세요. 저놈이 아까 저 닭가슴살 하나 먹더니 지금 신나가지고 네,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간섭하고 당겨요. 비도 오는데 아주 그냥 머리 꼭 꽂았어. 머리 꼭 꽂은 강아지예요 지금. 건드리면 안 돼. 네. 근데 요런 것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이죠. 지금 이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요 공식화 시키지 마세요. 네. 공식화 아닙니다. 왜냐면 100% 없어요. 시장은요 공식화 1 더하기 1은 2 이거 아니야.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될 수도 있어요. 2 더하기 2도 귀요미가 될 수 있죠. 네. 2나 4가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대신에 그때 분위기를 타야 돼요. 지금 이거는 뭐지? 느낌이 어떻지? 이거 공식 없어요. 네. 근데 이걸 자꾸 보다 보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느낌, 필 중요하잖아요. 느낌. 네, 요즘에는 뭐 얼굴 잘생기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느낌. 네,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자꾸 소통하세요. 자꾸 말을 거세요. 그래가지고 너는 지금 어떻게 할래? 그 가끔은 미친놈인지 알겠지만, 네. 넌 지금 어떻게 할래? 사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 진단에서도 해드렸을 거예요. 일요일날 더 빠집니다. 네. 파십시오. 그죠? 왜 그랬을까? 이거 느낌적인 느낌이 어떻게 있어요? 느낌이 어때요? 딱 보니까 그냥 느낌이 딱 어때요? 이 새끼는 안 되겠다. 네. 이 새끼는 단풍이가 지져야 되는 새끼다.
이렇게 딱 느낌 오지 않아요? 그런 거가 조금 뭐라 그럴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공식화된 것처럼 책에다 써놓고 뭐 그렇게 해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많이 보시고 또 시장에 대해서 많이 그 생각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그런 대응들을 하실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뭐 중간중간에 이제 이러고 나서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다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확률이 높은 것들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세다, 약하다를 좀 보시면 돼요. 매도 강도가 세다, 하락에 대한 압박이 세다, 약하다. 이거 이렇게 말해 좀 어렵나? 네. 수요일날 우리 유료 강의할 때 요거를 한번 조금 다뤄보도록 하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네. 조금 다뤄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느낌이 좀 달라져야 돼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또는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대응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하시다 보면 괜찮습니다. 그냥 10에 6, 7, 8 정도까지는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다 봅시다. 우리 건물주 대구파님의 질문을 봐야 되겠지. 무상증자로 권리락이 된 후에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하방으로 진행이 되던데 상승하면 그냥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무상증자는 호재예요. 네. 무상증자는 호재거든요. 야, 어디 갔지? 네. 오. 3번. 무상증자는 호재입니다. 따라서 무상증자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간다면 완전 땡큐죠. 네. 그놈하고 결혼하세요. 네, 그 지식이 뼈에 묻어 좋은 지식이에요. 보통 이제 무상증자의 시기가 있어요. 무상증자가 빵 떨어졌을 때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상증자의 어떤 재료가 호재성 재료이기 때문에 빵 터지는 시점이 이미 주가가 반영됐다. 만약에 이 종목처럼 여기가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됐다? 무상증자가 반영되었다. 그럼 주가 빠져요. 근데 그냥 애매하게 있다가 갑자기 무상증자 주가 상승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뭐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그냥 계속 가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회사가 좋아서, 워낙 회사가 멋져서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에 대한 것들은 여력이 되신다면 장기적으로 보시면 분명히 좋습니다. 종목의 숫자도 많아졌잖아요. 뭐 보통 권리락 50%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목이 두 종목으로 늘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종목 숫자도 2배로 늘어났는데 주가는 계속 뛰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봉이죠. 네, 계속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그걸로 맛있는 거 사가지고 네, 맛있게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은 뭐 사실 네, 뭔가 착한 일을 하셨다거나 네, 그랬을 때 많이들 걸리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착한 일 많이 하시고요. 네, 문자반에 가입들 많이 하세요. 그게 착한 일이야. 성투사를 도와주는 일. 문자반에 많이들 들어오세요. 네. 대북주를 검토해 달라고요. 대북주는 지금 우리가 볼만한 거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북주는 뭐를 볼까? 좋은 사람들 이런 건가? 아난티 이런 거. 이게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네. 네. 제가 지난번에도 대북주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뭔가 일단 있을 것 같기는 하죠.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런 거예요. 대북주들은 그런 식입니다. 지금 뭐 개성공단을 뭐 어떻게 하겠다. 지난번에 그 연락사무소 폭파시킨 거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뭐 주가가 급락을 하네 어쩌네 쌩 난리를 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연락사무소를 뿌겠지만 개성공단 못 뿌겠잖아. 그냥 연락사무소는 사실 그걸 뿌시더라도 하나의 어떤 그런 손해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지어줘도 되는 거고요. 건물 하나 부신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산업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개성공단을 부시게 되면 문제가 돼요.
북한에서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거기 연락사무소를 우리가 폭파시켰어. 개성공단도 폭파시킬 수 있으니까 니들 똑바로 잘해.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거기서 벌벌 떨 게 아니라 뽀개려면 뽀개 임마. 네. 걔네들이 절대 못 뽀개입니다. 왜요? 거기서 달러가 나오잖아요. 여기 달러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개성공단 열어줘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네, 투덜투덜. 어떤 식으로 봐야 되지? 얘네들이 약간 좀 그런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또 연애 얘기를 좀 해드려야지, 그죠? 연인 관계야. 그래서 여자가 이제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야, 오늘 우리 뭐 먹을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말해봐. 나는 거기에 따라갈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오늘 그럼 우리 짬뽕 먹을까? 짬뽕은 좀 맵더라. 그럼 그러면은 우리 오늘 치킨 먹으러 갈까? 아, 치킨은 어제 먹었는데. 이런 거 있죠? 뭔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서 여자는 북한이고 남자는 남한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원하는 것을 걔네가 딱 말해주면 되는데 이 새끼들이 말을 안 해. 예. 그러면 남자가 결국엔 화가 나죠.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왜 화를 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게 하는데. 싸움은 그게 시작된다. 네. 커플 지옥 가라. 네. 커플 지옥 솔로 천국. 네. 아무튼 그 가란 말이야. 네. 하여튼 그런 네.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답답한 거예요. 사실 남측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니들이 원하는 게 뭔데? 말은 해줘요. 근데 사실은 나도 오늘은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거 있어. 오늘 족발이 먹고 싶은데 자꾸 저놈이 뭐 스파게티를 먹대. 나 스파게티 정말 싫은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도를 잘 모르는 상황. 모르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 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가기 싫은 거지. 미국의 입장도 좀 봐야 되고요. 네. 맨날 스파게티만 먹을 수 없잖아요. 또 맨날 비싼 음식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주머니 사정도 좀 봐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을 거야. 근데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절충안을 계속 하는 거죠. 오늘은 스파게티 말고 콩국수 먹는 게 어때? 이런 거. 근데 얘는 싫어하는 거야. 아, 됐어. 콩국수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대북 관련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해결이 돼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먹든지 간에. 그죠?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내서 가기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수혜주, 그 다음에 정부의 가장 최우선 과제, 이런 것들은 그냥 보셔야 돼요. 근데 불타기를 2번 해서 수익이 35%다. 어떤 주식인지 몰라요. 그죠?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불타기를 해서 수익이 일단 났어. 그러면 불타기의 포지션은 일단 계속 보셔도 괜찮아요. 왜? 정책 수혜주니까. 저는 연애를 책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책으로 배웠어요. 네, 잘 못해 사실은. 아무튼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은 길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 기회가 온다면 매수를 더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정권에 대한 변수는 있어야 되겠죠. 트럼프가 이제 이 대선이 끝나기 전에 뭔가 이슈를 꺼낼 수도 있어요. 네. 중국과의 어떤 갈등, 또 그 다음에 나올 것이 북한과의 갈등일 수도 있겠죠. 근데 북한과하고 같이 갈등보다도 또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누르고 북한은 내 편으로 만드는 게 트럼프의 업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트럼프의 입장은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골칫덩어리 테러 국가를 우리의 힘으로 착하게 만들었다. 이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노벨 평화상 받고 싶은 거예요. 재선에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북한하고는 우호적이 돼야 되고 중국하고는 때려야 되거든요. 중국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우호 관계를 더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시진핑이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서로 뭐 그게 호영호재할 사이가 아니잖아 사실은. 근데 그냥 뭐 무슨 도보다리가 아니지 뭐 어디 호수를 거니고 산책을 하고 말이야. 무슨 둘이 그냥 등치 똑같이 생겨가지고 예. 진짜 무슨 곰탱이 2마리 돌아다니는 것 같았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죠. 거기에서 우리도 들어가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것은 정책적으로 계속 활용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지 간에 협의점을 찾기 위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가시는 게 맞을 거예요. 길게 보세요. 괜찮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인 수혜 조절. 근데 비중이 계속 많아지면 안 돼요. 네, 어떠한 주식이든 100%가 없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아졌어.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나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 해볼까요? 방송이 끝나간다. 8시 47분이에요. 근데 첫 번째 이야기 해보잔다. 와, 나 진짜 오늘 뭐 한 거죠? 네. 정말 재밌는 얘기. 순식간에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아, 참, 네. 간단하게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하려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 자, 외국인들은 일단 매수를 했다. 그럼 여기에서, 시장이 더 가기 위한, 아, 진짜 웃겨요. 그죠? 네. 이제 시장이 더 가기 위한 조건. 수급이 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수급이 변해야 한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한 포지션이 나와야 되면은요. 기관의 방어. 이거 다 아시죠? 기관의 방어.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의 매수. 그리고 꺽쇠 쓰면 안 되죠. 시장의 상승.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관의 방어를 통해서 지수가 유지가 되고요. 외국인이 매수를 통해서 그 물량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니까 오늘도 나왔거든요. 오늘 제가 마감 시황에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지난 주말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왔어요. 가만 보니까 뭐였냐면 연기금이 매도를 자꾸 해요. 응? 지난 주말부터 연기금이 자꾸 매도를 해. 자꾸 이 새끼들이. 근데 이거 잘 볼게요. 다시 우리 수급을 네 지금 1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네 그 정도만 이따가 녹화 방송에서 다시 보세요. 매매 확정해서 매매를 뭘 했는지 이제 좀 먼저 살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이에요. 오늘자를 한번 볼게요. 연기금 거 보십시다. 카카오, LG와 고려, 아연, 뭐 삼성, SDI 매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매도가 SK케미칼, 하이닉스, 네이버, 현대모비스, 건설 뭐 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모양이 같이 들어가 있네. 이렇게 되면 네 아직은 아닌가 보다. 연기금의 매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기관들의 매도 투신 쪽 매도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죠? 투신이 투신 쪽 매도가 근데 하이닉스 좀 같이 들어간다. 지금 보면 케미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다를 텐데 매수가 하이닉스가 매도가 있던 오늘 많아요. 케미칼 매도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을 좀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어디 갔어? 보통은 이제 기관의 매도는 아직은 아닌가 봐요. 네, 아직까지는 이 포지션이 변화가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기관의 매도는 연기금 그리고 투신 쪽 매도가 있어야 해요.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가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막 사들여야 되겠대. 우리나라 주식을 네 코리아 너무 좋아요. 바이 코리아 하고 싶어요. 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조건 뭘까요? 첫 번째는 환율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경제적 호황이겠죠. 네. 왜냐하면 이것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 어려운 말 많이 나온다, 그죠? 네. 원래 제 방송 어려운 말 안 나오는데 어려운 말 많이 나오네, 오늘. 환율, 네. 경제적 호황, 위험자산 선호 현상. 근데 이 정도 다 알아듣잖아요,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야. 네. 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저축은행 몇 년 전에요. 저축은행이 막 망해 나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예전에 저축은행에 한번 넣었다가 그 사태에 휩쓸려 가지고요. 다행히 저는 네, 예금자 보호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다 돌려받았어요. 네, 이자 다 까였던 것 같아요. 이자는 하나도 못 받고 원금만 다 돌려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그 저축은행에다 돈을 넣었을까요? KB국민은행이라든지 또는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들은 망할 일이 없는데, 우리은행 이런 데 망할 일이 없는데 왜 거기다 안 넣고 내가 그냥 그 고생해가지고 저 멀리에 있는 저축은행까지 가가지고 거기다 통장을 해가지고 거기다 입금을 하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뭐죠? 왜 위험한 곳에 투자를 했을까? 한 푼 더 받으려고요. 네, 한 푼 더 받으려고. 한 푼 더 받으려고, 젠장할. 네. 그런데, 한 푼 더 받는 곳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언제 생겨요? 언제? 다들 괜찮다고 할 때요. 이게 핵심이에요. 경기가 좋다고 한다라면 다들 호황이야. 그럼 망할 일이 없다. 망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기업들도 막 확장하기도 하고요. 사람들 주머니에 돈 들어온 거 막 쓰기도 하죠. 왜? 월급 또 들어올 거니까요.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다들 괜찮다고 할 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에도 위험하지만 이자율이 더 높다거나 아니면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은 그런 신흥국, 이머징 마켓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외국인들 매수를 끌어당기는 모습이에요. 환율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경제적 호황이 나타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책 또는 미국에서의 경제적 어떤 그 상승의 어떤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죠. 하반기부터 좋아진다고 해요. 네,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다. 그렇다면 하반기부터 좋아지면요. 하반기부터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기회는 지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왜? 미리 해야 되거든요. 미리. 카메라가 왜 초점을 못 잡니? 네, 됐다. 미리 해야 된다니. 미리 좋아지고 나면 이미 늦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서서히 간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간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던 것 같긴 하고요. 기업들 실적을 봤더니 아주 개판인 줄 알았더니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2분기는 나쁠 것 같았는데 좋아지고 있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GDP 성장률은 개판이에요. 사상 최악입니다. 마이너스 38인가 나왔어요. 소비자 심리 지표도 아주 개판으로 나왔어요. 그냥 경제 지표하고 GDP 성장률이 다 개판으로 나왔는데 기업 실적은 좋게 나왔어. 실적 발표한 기업의 80% 정도가 좋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죠? 생각했던 것보다 기업들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환경이 좋아졌다.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나오는 거고요.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은 지금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 더 최악은 없을 것이다. 지금이 기회다.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러면 그동안 채권에 투자한다거나 안전자산, 금, 막 이런 쪽에 투자했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졌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었던 한국이나 이머징 마켓 쪽으로 슬슬 들어오고 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서서히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뭔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외국인들 매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들이 받아먹어야 될 물량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량을 누가 줄 것이냐면 바로 기관이 줄 것이다. 근데 아직은 느낌은 조금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연기금이 조금 매도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그 매도를 좀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잠깐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셨지만 종목에 대한 포지션이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서로 공통점이 지금 별로 없어요. 매도를 치면서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물론 연기금이 친 물량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 종목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을 받아도 되긴 되는데 조금은 애매하죠. 그 다음에 투신 쪽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개인들의 자금이거든요. 투신은 아시죠? 투자 신탁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의 자금인데 이쪽에서 매도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본전 왔으니까 팔자. 2008년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네. 본전이 왔으니까 팔자. 또는 손실 복구됐을 때 팔자. 더 이상 지긋지긋하다. 펀드 운용사 다 안 할란다.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개인 투자자들이 신이 났어. 신이 났어. 그냥 안 팔아. 주가가 계속 가버려. 그냥. 근데 제 생각에는 더 올라가면 아마도 이 패닉. 근데 지금은 이 패닉이요. 개인들한테 먹히지가 않아요. 동학개미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인식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만큼 올려. 옛날에 그 2008년도 같은 때는요. 요만큼 올라갈 때 다 팔았거든요. 2009년도에.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 투신 매도 엄청나고. 이게 다 투신 매도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서 그때 했던 말이 이 투신놈들이 책상 다리까지 다 빼다가 다 팔아먹는다. 내가 막 그랬거든. 그거 누가 받은 거야? 외국인이 다 받았거든요. 이게 정석이에요. 원래. 그런데 지금은 뭐가 달라졌냐면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아요. 누가 샀냐면 개인이 다 사서 올렸어. 아주 골 때리는 거죠. 지금 이제 개인들이 살짝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 외국인이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 개인들이 자리를 안 빼, 방을 안 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9월달에 시작될 공매도를 기다리는 것인지, 네, 아니면 그냥 개인과 공생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얘네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조차도 이제는 시장을 그냥 방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계속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얘네들도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놓치게 돼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도태되죠.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혼나요.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기회가 안 나오니까 혼나게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굉장히 네,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요.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데도 외국인 매수를 했어요. 오늘도 매수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상승했지만 매수를 했어요. 이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올 때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만들어지고 그 흐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딱 맞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내일 저녁에 또 방송이 있죠? 내일 저녁 방송에서 또 오시면 또 다른 이야기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